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대학 입시는 가령 올해 치러지는 대학 입시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2018년이 아니고 2019년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2019 학년도 대학 입시 이것을 2018년 고3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올해 2019 학년도 대학 입시가 실시되고 2020년 그리고 2021년, 2022년 그런데 2022 학년도 대학 입시는 언제 치러지겠습니까? 이런 공식대로라고 하면 2021년에 치러지겠죠. 그래서 2018년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2021년이 되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됩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대학 입시의 제도, 방안, 이것은 2018년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보다 더 저학년 학생들, 중학교 3학년부터 바로 그 적용을 받게 됩니다. 2018년 8월 7일 바로 이 현재 중3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를 때 적용하게 되는 그 2022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 권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을 주관한 것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안이 발표되고 우리 국민들은 이것 때문에 이제 더 큰 근심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대학 입시 제도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가, 그리고 그 바꾸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고 또 그 결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018년 현재 수능 위주로 선발하는 이 정시 모집 그 비율은 23.8%, 그리고 학생부를 위주로 하는 수시 모집은 76.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21년 그러니까 2022학년도 입시의 경우에는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이 39.6% 정도 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발표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쪽이 몇 %가 늘고 어느 쪽이 줄고 한 것을 세밀하게 따져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전문가들이 나중에 알아서 해줄 것이고 또 학생과 학부모에게 서비스를 해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그렇게 정확하게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은 방금 소개한 이 수치를 가지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은 이렇죠. 학생부 위주의 수시 모집 정원이 앞으로 감소할 것이다.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 정원이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정책이 시행될 때 수험생과 또 이 입시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이 제도를 고치고자 했을 때에는 현행제도
제도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에서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아주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는 늘 나왔죠. 지금까지의 제도에서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입시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도를 바꾸려고 한 것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학생들이 왜 입시에서 유리하고 이들이 입시에서 유리한 그 입시 제도, 그것을 국민들이 탓을 하는가? 그것은 탓할 만한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가 공부 잘하는 학생, 이것이 학생 개인의 경우일 때는 1등하는 학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모아놓은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특목고, 자사고 이런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 있는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이 노는 시간에 놀지 않고 공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 학교가 학생 교육에 있어서 좋은 환경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 또는 좀 과거식으로 8학군의 명문고 학생들, 그곳은 자사고이든 아니든 지금도 열심히 공부를 하죠. 물론 일반고의 성적이 상위인 그런 학생들, 그들은 알아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한 이 학생들, 그들이 입시제도가 이렇게 바뀌거나 저렇게 바뀐다고 해서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 가끔 뉴스에서 인터뷰를 할 때 보면 입시제도가 바뀌어서 1등하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불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저 엄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학업 성적이 좋은 아이들, 그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학생들이다,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제도 하에서도 가장 경쟁력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과의 어떤 경쟁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 그들의 불만은 물론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간단히 짚을 것이, 현재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서 특목고 자사고를 없애자 하는 이야기를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특목고와 자사고를 없애면 이렇게 어느 제도 하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이 학생들은 사라질 것인가? 그 이야기부터 해보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없애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학생들은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나 이런 층이 분명히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특목고 자사고로 모아놓았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하고 남보다 뛰어나고 그런 단련을 통해서 남보다 유능한 그런 학생들이 되었다. 그런데 만일 특목고나 자사고로 모아놓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각 학교에 흩어진 채로 역시 알아서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경쟁을 하면서 무한히 그 경쟁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목고나 자사고가 없어진다고 해서 이 층의 학생들, 그 1등급이라고 학교에서 말하는 1등급이 아니라 그냥 가장 우수한 1등급 학생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여전히 이런 1등급 A급 학생은 있고 A급 학교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교사의 열정과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가, 또 학부모의
그 가치관, 그런 것으로 유지되는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에 빗대어 이야기를 하자면 요즘에 라벨을 안 붙인 명품, 라벨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명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품으로서 분명히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죠. 바로 그 A급인 것을 알아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라벨이 겉에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역시 명품은 명품으로 존치되듯이 이런 학생들, 아주 우수하고 스스로를 갈고 닦는 학생들은 제도가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 개편 권고안, 이것이 좀 더 다듬어져서 교육부안으로 확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확정되면 그러면 누구에게 입시가 유리할 것인가? 여전히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기준으로 우리가 좀 몇 가지만 짚어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하고 다른 일반고 학생들을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면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보다 학생부가 좋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그 내용이 알차고 더 좋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수능 점수도 더 좋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내신 등급입니다. 특목고 자사고의 1등급이나 일반고의 1등급이나 동일한 1등급, 또 특목고 자사고의 9등급이나 일반고의 9등급이나 동일한 9등급인 것이죠. 바로 일반고 학생들이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이 내신 등급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 중에 내신 1등급에서 3등급 정도면 그 내신 등급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학생부, 그것을 가지고 원하는 데를 가죠. 그런데 아무리 특목고 자사고라고 하더라도 내신이 한 4등급에서 7등급 이렇게 되면 이 학생들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바로 그 내신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죠. 치열한 경쟁에서 그 0.1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은 애초에 각 중학교에서 상위급 학생들, 성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상위급 학생들을 뽑아다가 그 다음에 다른 일반고보다는 더 많은 그 창의적 체험 활동, 이런 것을 지도하면서 수준 높은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르게 공부하고 노력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고 학생도 집에서 학부모가 똑같이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경우는 경쟁력이 당연히 있죠. 이런 그 개별적인 경우는 지금은 굳이 소개를 하지 않아도 이것은 항상 노력하는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입시 정책을 변경해서 그래서 그 수능 위주의 정시 이런 쪽으로, 그래서 대략 이 수능 위주의 정시를 40% 수준으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그 40%에 해당하는 그 정시를 누가 차지하느냐? 바로 특목고 자사고의 내신 4등급에서 7등급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이 개편안에 따라서 정시를 확대하게 되면
특목고 자사고가 더 유리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내신 등급이었는데 이 수능 위주로 가게 되고 또 그곳을 범위를 확장시켜 주게 되면 이 학생들에게는 정말 기회가 아주 크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개편안에 따라서 입시를 바꾸는, 그래서 수능 위주의, 그러니까 내신이 아니라 수학능력시험의 점수, 등급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그래서 이 시험을 잘 보면 합격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이 개편안에 따라서 입시를 치르고 또 그 비율을 40%까지 늘리게 되면, 그러면 인류대를 가려고 하는 능력 있는 일반고 학생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을 검토해 봅시다. 우선 그들은 똑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능 점수로 대학에 갈 수 있겠죠. 이 수능 점수로 가려고 하면 일반고 학생들이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에게 경쟁해서 이겨야 합니다. 그들이 대거 몰려올 테니까. 그러면은 수능 점수를 어떻게, 상위 0.1% 그 안에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하려면 학원에 가서 살게 됩니다. 사교육 하는데 사실 사교육의 대부분은 온갖 종류의 학원이 차지하고, 더구나 이렇게 수능 위주의 입시를 확장하게 되면 입시 학원이 아주 성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죠. 학생들이 흔히 인강이라고 하는 인터넷 강의, 그곳으로는 부족해집니다. 인류대 가려는 능력 있는 일반고 학생들은 오프라인 강의, 그 강의를 찾아다녀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잘하는 애들, 그런 아이들과 그야말로 진검승부가 이루어지는 그런 입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강의 인기는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좀 대폭 축소되겠죠. 감소되겠죠. 이 인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심하게 말하면 마음의 위안을 삼는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워낙 스스로 집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인강 강사들이 온갖 묘기를 부려가면서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인강에서 강의의 효과를 거두는 학생들은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이왕 할 수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아주 효과적이다. 살짝만 도와주면 되는 그런 경우, 이렇게 되어서 아마도 학원이라는 사교육의 판도가 더 확장이 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대를 가려는 능력 있는 일반고 학생들은 학생부로 경쟁을 하는 방법이 또 있죠. 그래서 이 학생부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을 이겨야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수시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학생부의 경쟁은 어떻게 되는가? 특목고 자사고의 경우에 그나마 이 부분의 환경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수준은 걸음마 수준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논문 쓰기 등 창의적 체험 활동, 이것을 100점 만점으로 본다면 특목고 자사고는 한 10점 정도 됩니다. 그래도 시작이 어딥니까? 이런 쪽으로 학생들을 훈련시켜야 장래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인재가 자라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10점도 소중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반고나
교육청에서 이런 활동을 대단위로 몇 년 동안 주도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지자체의 돈도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들의 경우에는 완전히 거꾸로 했습니다. 실적 위주의, 그래서 어른들이 오히려 만들어주는, 각 교육청에서 내놓은 이러한 논문집을 보게 되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교육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꾸로 된 교육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잘해봤자 100점 만점에 1점 이하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대를 가려는 능력 있는 일반고 학생들이 학생부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야말로 돈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냥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했죠. 능력 있는 일반고 학생들, 그들에게 이 경우에 정말 악착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있는 힘을 다 쏟는 열의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투자해야 한다. 좋은 교육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구입하는데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 돈의 교육이라고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최고급의 사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정부는 또 바짝 긴장을 해서 그런 것은 막아야 한다고 나설지 모르겠는데, 정부가 이런 것까지 막고 나서면 오히려 일반고 학생들에게 인류대로 가는 등용문이 아예 막히게 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법시험 폐지가 되었죠. 이것을 가지고 로스쿨 제도가 더 탄탄하게, 그것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그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사법시험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사법시험은 대학을 나오지 않은 그런 우리 국민들, 혹은 그 제때에 공부를 하지 못한 그런 국민들에게 학교 졸업장이 아니고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이 있을 경우에, 그럴 때 그들이 법조계로 갈 수 있는 등용문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국민에게 꿈을 주고 숨통이 트이게 하는 그런 제도였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튼 이미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고 몰고 가더라도 반드시 퇴로도 남겨놓고 숨 쉴 틈도 남겨놓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정치인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저것 살펴보았는데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꿔도 원래 유리한 집단은 있기 마련이다. 이 점을 우리 국민들이 인정해야 할 겁니다. 물론 교육부에서도 그래야 하겠죠. 이 입시제도, 입시라고 하는 것이 공부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아이들에게 유리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이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에게 이제는 수시만이 아니라 정시도 유리하게 해주는 그런 개편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나면 그 이전에 우리 아이는 입시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국민은 이제 더 불리하다고 느끼게 되겠죠. 그러니 이제 차분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문재인 청와대 정부 그리고 교육부, 이 입시제도를 고쳐달라고 요구했던 국민들,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봅시다. 머리 좋은 아이들에게 유리하다는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거부하고 싶다면 그러면 공개 추천 방식이 최고입니다. 대학이고 어느 학교인지 성적이 어떤지 또 고등학교가 어떤 곳인지 지역이 어딘지 그런 것 논하지 말고 그냥 뺑뺑이라고 하죠. 그 추첨을 해서 나눠버리면 이제 대학생이니까 지역이 멀어도 어떻게든 다닐 것이고 또 청년 그 복지 제도도 잘 돼 있고 하니까 이렇게 불만을 하고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막상 고쳐보니까 생각과는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공개 추천 방식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인정을 해야 하겠죠. 공부 못하는 조건을 가진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것으로 경쟁하는 곳에 꼭 가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라고 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